오늘 벌써 보이네요. 아직은 뭐 계절이 겨울로 분류가 되지만 지금은 봄은 확실히 온 것 같아요. 일부 일기예보에서는 눈이 오네 어쩌네 그럽니다마는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님을 제가 모시면서 4년째 맞이하는 봄입니다. 세 번째까지 봄 맞이할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네 번째 봄 맞을 때는 좀 힘드네요. 작년 11월 말에 제가 어머님하고 코로나를 걸렸고, 또 지금 제가 왼쪽팔 마비로 지금 2개월째 정말 좀 어렵게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가족요양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 하면은 좀 안 되겠죠. 가족요양을 권장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숨기고 말해야 되는데, 이런 거 숨겼다가는 안전사고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왼팔이 제 힘을 못 써요. 제가 물건을 들고 수평 이동 가능한데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침대에서 들어다가 간이 이동 변기 앉혀야 되는데 하죠. 대체할 방법이 없을까 제가 하는데 그때마다 왼손이 좀 오버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 왼쪽 어깨 부위가 굉장히 좀 통증이 있네요. 병원에서는 재활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 현실을 모르는 상황이죠. 무리한 힘을 쓰면서 갑자기 어깨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무리해서 어머님을 지금 약간 들어서 지금 어머님을 요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휠체어 산보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 집이 지금 1층인데요. 계단을 5개 올라온 1층이에요. 그래서 그 계단 5개를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또 휠체어를 제가 들어요. 그때 약간 좀 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안 해보려고 했는데 안 했더니 어머님 정신과 육체 상태가 더 망가지기 때문에 제가 휠체어 산보도 했어요. 10년 잡고 제가 어머님을 모셨는데요. 그리고 제 마음은 10년이 아니라 20년도 할 그런 마음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이 또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몸에 따라주는 한 저는 어머님과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제 몸이 따라주는데 제가 내 어떤 편리를 위해서
어머님에 대한 요양을 중단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제 마음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굳어졌지 느슨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안전사고가 100%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어머님을 시설에 모셔야겠죠. 어머님을 지금도 침대에 눕히고 밖으로 거동 안 하시고, 식사는 물론 대소변도 침대에서 처리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어머님으로 봐서도 그것은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고, 저러 봐서도 제 입장에서 너무 안일한 가정요양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게 태어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새의 울음소리도 듣고 또 사람들이 옷깃을 스쳐가는 그런 소리도 들어야만이 육체와 정신적으로 온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가 불편하더라도 꼭 휠체어에 모셔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팔도 아픈데 이렇게 휠체어 산보를 하면 안 하면 저도 편하죠. 근데 아마 그러고 휠체어 산보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머님도 솔직히 더 빨리 돌아가시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나머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 생이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이 망가지더라도 어머님을 제가 요양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제 주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네 몸이 망가져가지고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너도 또한 그런 상태로 해서 죽을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정 엄마가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아마 제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게 나머지 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아주 힘들게. 아마 그럴 거예요. 차라리 음, 내가 조금 몸이 망가져서 내 남은 여생이 힘들더라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정신적으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내 몸이 어느 정도 망가졌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달라지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예고요. 이 어깨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못 올라가는데, 이 어깨는 여러 유튜브나 그다음에 재활치료 선생님 말을 들어봐도 뭐 100% 완쾌는 안 되더라도 크게 생활하는 데는 장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가정요양으로 인한 내 몸의 어떤 파괴를 극한 값을 몰고 가서 논쟁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족요양 하신 분들은 자기 몸을 알아서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먹는 것도 좀 신경을 써요. 예전에는 좀 영양가 있는 거 어머님 드리려고 근처도 안 갔는데요. 요즘은 어머님 남은 것도 먹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남은 것조차도 제가 안 먹었거든요. 사람이 우주에서 와서 다시 우주로 돌아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 짧은 순간이나마, 정말 짧은 순간이죠. 하루살이가 진짜 하루 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살이도 그 하루 동안에 생로병사를 겪을 것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리워도 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100년 산다 하지만 또 어떤 유기체가 볼 때는 그 100년이 하루보다 더 짧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1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100년 동안 살면서 그 많은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조물주가 인간에게 준 대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종우용석성이죠. 종우용석성. 평화롭게 살다가 다시 이 땅 위에서 번성하면서 살거라. 이것은 아마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의 보이지 않는 의지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는 사고죠, 사고. 이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수십억 년 동안 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 종의 영속성은 또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라. 이것도 종의 영속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종의 영속이 되지 않죠. 본능을 따라서 이것은 본능 이전에 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주의 전제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 이런 녹두리가 정말로 창조주의 전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곰곰이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볼 때 우리 지구를 자 수십억 광년 멀리 떨어져서 볼 때 그렇습니다. 2023년 새봄을 맞이합니다. 좀 순간순간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때마다 저는 이 종의 영속성에 대한 전제와 그 전제를 항상 뇌에 새기면서 묵묵히 우보만리할 겁니다. 그럴 때 제 몸도 깨끗해지고
제 영혼도 깨끗해짐을 몸으로 이렇게 느껴요. 내가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리드하면서 살아갈 때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해짐을 느낍니다. 내년도 2024년도에 우수 경치 무렵에 다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유롭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날이 꼭 오기를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출발할까 합니다.